CIA가 마약을 이용해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려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프로젝트 MK울트라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미국 사회에는 많은 도시 전설들이 떠돌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주축이 되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비밀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려는 세뇌 실험이라는 소문이었죠. 다소 허무맹랑한 내용이라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지만 1974년 뉴욕타임즈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CIA가 1960년대에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포함한 불법적인 국내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었죠. 이후 여론이 빗발치자 미국 의회가 조사에 나섰고, 이듬해 실제로 행해진 세뇌 실험의 실체가 발표되었습니다. MK울트라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는 CIA가 향정신성 약물과 기타 화학적,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를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사실이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었죠. MK울트라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놀랍게도 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 과정에서 중공군은 주로 유엔군 포로를 관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미군 포로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현상이 목격되었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이 최면과 약물 등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고 세뇌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CIA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간 정신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죠. 앨런 덜레스 CIA 국장의 명령으로 시작된 MK울트라 프로젝트는 화학자이자 독극물 전문가 시드니 고틀리브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세뇌 방법으로 환각체인 LSD에 주목했는데요. 이 약물은 강렬한 환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는데, CIA는 LSD의 환각 효과를 통해 희생자의 정신을 조작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것이죠.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LSD를 사용한 약물 실험이 비밀리에 수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신병자, 수감자, 마약 중독자, 매춘부와 같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노렸습니다. 이들에게 LSD를 투약하고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위함이었죠. 켄터키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환자에게 174일 동안 LSD를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CIA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CIA 직원, 군인, 의사, 다른 정부 요원, 심지어 일반 대중에게 LSD를 투여하여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미드나잇 클라이맥스 작전에서는 매춘부로 남자들을 유인해 LSD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했고, 과학자들과 CIA 요원이 거울로 위장된 벽 뒤에서 희생자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합의한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이 강제 수용소에서 자행한 비인도적인 인체 실험을 반성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정한 국제 규범이었죠. CIA는 과학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 도널드 이웬 캐머런을 영입하여 캐나다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직접적인 LSD 사용 외에도 전기충격요법 등을 병행해 기존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캐머런은 LSD 투약과 정상 전력의 30에서 40배에 달하는 전기충격요법을 실험했는데요. 이 실험은 피실험자를 약물로 혼수 상태에 빠뜨린 후 몇 주, 때로는 3달 동안 간단한 말이나 잡음이 담긴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Hospital and they grabbed me and then they put me on sleep treatment. They kept you asleep for 23 days. I was asleep. They were shocking the heck out of me with electric shocks and playing tapes. 그의 실험은 주로 불안장애나 산후 우울증 같은 흔한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진행되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실험으로 요실금, 기억 상실, 말하는 법을 잊거나 부모를 잊고 면담자가 부모라고 착각하는 등의 영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죠. I was a vegetable. I had no identity, I had no memory, I'd never existed in the world before. Like a baby. Just like a baby that has to be toilet trained. 잔혹한 실험 끝에 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정작 실험 결과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LSD는 당초 목적했던 세뇌약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며 미정계가 혼란에 빠지자 CIA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전부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MK울트라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듬해인 1974년 뉴욕타임스가 이를 폭로해버린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가 사실로 밝혀졌지만 상당수의 문서가 파기된 탓에 책임 소재는 애매했고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그리하여 MK울트라를 둘러싼 논란은 별다른 처벌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MK울트라와 관련된 여러 사망 사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밝혀진 사례는 프랭크 올슨 박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미 육군의 생화학자이자 생물병기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올슨은 1953년 11월 호텔에서 추락사하게 되었는데요. 올슨의 의문사 22년 뒤인 1975년 그의 죽음이 MK울트라 프로젝트 조사위원회에서 재조명되었습니다. CIA가 올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LSD를 몰래 음료에 타먹였고 그 부작용으로 올슨이 호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결론이었죠. 프랭크 올슨 박사의 유가족은 1975년 동의 없는 생체 실험에 대해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CIA 윌리엄 콜비 국장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75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20세기 미국이 저지른 가장 악명 높은 비밀 실험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당했고 일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요. CIA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정말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